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북 니어가 게임을 얼마나 잘 구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가지 다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각 게임마다 요구하는 성능이 조금씩 다르고 게임마다 점점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사양이 낮은 게임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는 시간도 가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북의 가장 큰 문제는 맥북 에어와 마찬가지로 통풍구가 없고 열을 식혀줄 팬도 없다는 점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괜찮은 게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잠깐 동안만요.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몇 분 혹은 최대 30분 정도 게임을 할 때 이 노트북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테스트할 게임은 스타듀 밸리입니다. 그럼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모든 게임마다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쾌적하고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게임 설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정해 볼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스타듀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 PC가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음,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게임에서는 메탈 하드를 켤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게임이 메탈 HUD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게임에서 FPS를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트북이 이 게임을 잘 구동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영상에서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음성 녹음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게임 화면 녹화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화면 녹화가 추가적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바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컷신을 건너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마 다음 컷신은 건너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휴대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심지어 예전 아이폰에서도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이 이 게임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보시다시피 게임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건 사실상 이 컴퓨터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 노트북에서 정말 잘 돌아가는 걸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분만 더 있다가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게임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게임의 리소스 사용량을 잠재적으로 늘릴 만한 요소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Dead Cells인데 이 게임은 Stardew Valley보다 약간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이 게임 역시 문제없이 구동되는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구동이 되고 아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게임도 아주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상호작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게임을 게임패드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게임도 맥북에서 아주 잘 구동됩니다. 이 게임이 확실히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스터디 밸류보다 더 요구하는 게 분명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여기서의 질문이죠.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으로 넘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목록에 있는 게임은 서브노틱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다소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지원되며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PC에서는 거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설정을 최저로 낮춰야 했어요.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약간의 멈춤 현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더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래픽 상태로는 이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용자 지정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안티엘리어싱을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상도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직 동기화 꺼져 있습니다. 전체 화면은 활성화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전체 화면을 비활성화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바뀔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보통 게임은 전체 화면 모드에서 더 잘 돌아가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전체 화면 없이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게임을 재시작해 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마 이 설정들이 새로 고침되거나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FPS가 25보다 더 잘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게임에서는 메탈하드 켤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른 게임들에서는 테스트를 해봤고 그때는 메탈 HD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숲너티카에서는 그렇지 않네요.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메탈 HD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설정을 모두 적용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시작하자마자 쉐이더가 미리 로딩되면서 게임이 약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게임에서 프레임이 2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꽤 많이 버벅거립니다. 사실 이 게임이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노트북에서는 이 게임에서 플레이 가능한 프레임을 얻을 수가 없네요. 자, 이제 딱 좋은 타이밍이니까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맨즈 스카이라는 게임이 그 대상입니다. 아직 게임 내에서 아무 설정도 변경하지 않았어요. 로딩 메뉴가 약간 멈추는 느낌이 있지만 괜찮아요. 아직 본 게임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게임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이버펑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 어떤 게임이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노맨즈 스카이든 사이버펑크든 저는 그냥 노맨즈 스카이가 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픽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이 기기에서 더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사이버펑크보다 훨씬 더 많은 커스터마이즈 기능이 있어요. 사이버펑크보다요. 사이버펑크는 기본적으로 16GB 램을 요구하는데 이 노트북에는 그만큼의 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PC에서 사이버펑크가 어떻게 구동될지 궁금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게임이 의외로 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두워서 밝기를 약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도 프레임은 50 FPS가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설정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낮음으로 보이네요. 낮음에서 중간 정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혹시 틀린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옵션으로 가서 디스플레이와 그래픽을 확인해 봅시다. 네, 확실히 가능한 가장 낮은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네요. 최대 60 FPS로 설정되어 있지만 60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픽은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플레이 가능한 FPS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쌈나티카가 왜 이렇게 구동이 안 되는지, 왜 이 PC가 쌈나티카를 이렇게 못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No Man's Sky는 잘 돌아가네요. 고해상도 그래픽에 40 FPS로 물론 가능한 가장 낮은 해상도에서 구동되는데 이런 모니터에서는 사실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소한의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대부분의 윈도우 게임들처럼 망가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윈도우 게임들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네, 이 정도 FPS 수준도 충분히 플레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나은 경험을 원한다면 그래픽 설정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보죠. 그래픽 메뉴로 가서 그래픽을
높음에서 향상됨으로 바꿔볼게요. 표준도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느린 그래픽이라는 건 없고 표준 그래픽만 있네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제 경험이 너무 슬프지 않게 하려는 것 같네요. 하지만 표준 그래픽은 기본값이자 가장 낮은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드에서 메탈 이펙트 품질이 품질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그래픽을 변경했으니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변경 사항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럼 게임을 빨리 다시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이제 중간 설정으로 바꿨어요. 음, 이번 경우에는 최고의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다른 행성에 있고 각각 텍스처의 양도 다르거든요. 하지만 FPS가 약 10 정도 올랐고, 그런데 지금은 잠깐만요. 평균값이 따로 있나요? 따로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40 FPS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40 FPS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평균적으로는 50 FPS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40에서 50 FPS 사이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플레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표준 설정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게임이 표준 설정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습너티카에서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게 분명해요. 습너티카가 이 게임보다 더 안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았던 게임이었어요. 개발자들이 게임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서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죠. 아니면 어쩌면 맥에서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서브너티카를 플레이할 때 제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어떤 설정을 서브너티카에서 켜야 했는지 혹시 짚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브너티카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설정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 우주선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게임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플레이 가능한 FPS도 나오고 있으니, 네, 몇 시간씩 연달아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맥북 네오로도 No Man's Sky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네요. 정말로 아주 괜찮아요. 이제 우주로 나가봅시다. 여기에는 RE2를 눌러서 채굴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RE2로 가속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R2로 채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시점을 바꿔서 우주선을 3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요? 그래도 꽤 예쁘네요.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어요. 이런 행성 처음 봐요. 아주 아름답진 않지만 그냥 이상하네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꽤 감탄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픽을 가능한 한 최저로 낮춰볼게요. 한 번만요. 이렇게 하면 이 게임에서 그래픽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PC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그래픽을 최저로 낮췄는데 이상하게도 FPS가 60에 고정되어 있어요. FPS 제한을 올렸는데도요. 게임이 60에 고정된 것 같으니까 변경 사항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최대 FPS가 90으로 올려져 있지만 이 게임에서는 표준이나 최저 설정에서 안정적으로 60 FP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맨 스카이의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확인된 셈이에요. 이 게임은 맥북 네오에서 완전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이 게임에서 다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네오에서 60 FPS가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사이버 펑크로 넘어가 보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맥 버전과 윈도우 또는 PC 버전 사이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여기서는 해상도가 더 낮은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정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낮은 설정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체 게임 플레이 테스트, 성능 테스트는 사브나우티카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브나우티카를 플레이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이버펑크가 사브나우티카보다 더 잘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설정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리 말고요. 자, 그러면 이 맥에서 바로 그래픽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본 맥 그래픽 설정이 적용되어 있고 목표 프레임도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훨씬 더 충분히 올려볼 수 있으니까요. 목표로 하는 프레임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값을 8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30프레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이버펑크에서 30프레임이 나오는데 그래픽은 전혀 인상적이지 않고요. 그래도 게임은 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이버펑크의 감자 버전을 플레이하는 거죠. 그래도 이 PC에서 실제로 실행이 된다는 게 놀랍긴 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브노티카에서 프레임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픽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게임에서 30프레임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고 게임이 이 PC에 가장 적합한 설정을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그래픽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만약 제가 일어서는 방법만 알았다면 컨트롤러래요. 알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네요. 저는 게임패드로 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네요.
저는 게임패드로 거의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PC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꽤 많아요. 30프레임이 괜찮으시다면 적어도 이 게임에서는 안정적으로 3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프레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게임을 몇 시간 플레이하고 노트북이 1시간 정도 지나서 뜨거워지면 프레임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게임 플레이 테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저희에게 다른 게임도 테스트해 보길 원하신다면 맥에서 지원되는 게임이든 맥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게임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지금 바로 요청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